자, 지금부터 이제 채권 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은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그냥 복잡한 산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프라이싱 포뮬러가 있죠. 그리고 이 프라이싱 포뮬러에다가 우리 MT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한 가정도 했고 얘에 대한 가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아래점자 T가 있죠. T 시스템까지 정보가 주어질 때 이때 T 시스템 정보라는 거는 FT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는 FT도 있고 지난 시점에 채권 가격도 주어져 있지만 T 마이너스 이 시점의 채권 가격도 알고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채권 가격은 FT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FT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은 자, 그래서 이제 STF 자리에 STF를 그대로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P 타우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입니다. 얘는 이제 T 플러스 1 시점에 만기가 타우 마이너스 1인 채권의 가격입니다. 근데 만기가 타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상수 텀의 이제 아래 첨자가 타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또 이 FT의 앞에 붙는 개수도 타우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해해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P 타우 T는 결정되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 동일 시점의 T 시점의 채권의 가격도 다 다른 거죠. 뭐에 따라 다른 겁니까? 만기에 따라 다른 거죠. 만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짜리냐, 2년짜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기가 다른 거죠. 그럼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는 보시면 이 FT라는 거는 공통인자입니다. 이 FT는 만기가 단기채든 중기채든 장기채든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스는 만기별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이, 이 FT가 이 팩터가 채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그게 바로 뭔가 B타우죠. B타우가 타우비로 다르다는 소리예요. 만기비로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상수항도 다른 거죠. 그죠? 상수항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T 시점의 채권의 가격을 계산했을 때 내가 A 타워, B 타워로 계산한 이유는 왜냐면 어차피 FT는 다 똑같아요. 만기별로. 그러니까 A 타워, B 타워만 주어지면 내가 모든 만기에 대한 채권 가격을 다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돌아오면 여기에 보면 이제 P 타워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을 보면 만기가 타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상수항도 A 타워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얘도 B 타워 마이너스 1이고 이 T 플러스 1 시점이니까 T 플러스 2 시점에 채권 가격에 미치는 팩터는 FT 플러스 1이에요. 얘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얘도 익스포넨셜이고 얘도 익스포넨셜이니까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다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 FT 플러스 1인데 요 FT 플러스 1 자리에다가 그냥 G에 요 FT 플러스 1이니까 얘다 FT 플러스 1 넣으면 G에 FT 더하기 L에 E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GFT 더하기 L에 ET 플러스 1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요게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얘를 넣어준 거죠. 넣어준 겁니다.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도 확률 변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얘가 ET 플러스 1도 확률 변수고 얘도 확률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RT는 현재 시점에 단기금리는 확률 변수인 거 아닙니까? 얘는 확률 변수 아닙니다. 단기금리는 주어져 외생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람다 t도 확률 변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람다 t도 FT에서 결정되는 거고 RT도 FT에서 결정되는 거고 따라서 얘들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expectation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들은 expectation 밖으로 나와야 되고 얘도 어차피 확률 변수가 아니니까 expectation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들은 expectation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 환기 변수인 놈들만 이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FT 플러스 1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GFT 더하기 L에 ET 플러스 1로 대체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텀도 확률 변수는 아니죠. 이 텀도 확률 변수는 아닙니다. 그죠? FT 텀도 확률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FT 텀도 다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FT 텀도 expectation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ET 플러스 1 있고 여기 E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ET 플러스 1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자 보시면 ET는 정규분포를 따면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죠? 얘는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표준 정규분포고 그 표준 정규분포인데 보면 얘는 익스포넨셜의 ET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ET 플러스 2는 정규분포지만 익스포넨셜의 ET 플러스 1은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대신에 익스포넨셜의 ET 플러스 1에다가 로그를 취해버리면 정규분포죠. 왜냐하면 로그에 다시 익스포넨셜의 ET 플러스 1은 그냥 ET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로그 노멀 분포입니다. 로그 노멀. 그러니까 로그를 취했을 때 노멀 분포가 되는 확률 변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그 노멀의 이제 평균 분산이 뮤 시그마 제곱이라면 그냥 x에 그러니까 그때 그냥 x의 기대값은 익스포넨셜의 뮤 더하기 0.5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얘에다가 로그를 취했을 때의 분포가 뮤 시그마 제곱이라면 로그를 안 취했을 때 x랑 로그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로그를 안 취해버리면 익스포넨셜의 뮤 더하기 0.5의 시그마 제곱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에다가 로그를 안 취한 거죠. 로그를 취해버리면 ET 플러스 1이 있어서 정규 분포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로그를 취했을 때의 분포가 아니라 로그를 안 취한 이 현재 상태 익스포넨셜의 ET 플러스 1 텀이 있는 현재 상태의 기대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얘의 로그를 취했을 때의 기대값 익스포넨셜의 로그를 취했을 때의 기대값 더하기 0.5의 분산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얘의 분산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얘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텀의 기대값은 0.5에 곱하기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뮤는 어디 있습니까? 뮤. 왜냐면 얘에다가 로그를 취해버리면 안에 것만 남고 그럼 얘 곱하기 ET 플러스 1인데 어차피 ET 플러스 1의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뮤는 0인 거죠. 그러니까 0.5의 시그마 제곱 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0.5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이 값의 제곱이 될 거고 근데 이놈은 스케일러가 아니라 벡터니까 그죠? 벡터니까 얘 곱하기 얘의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텀이 나옵니다. 이 텀이 나오면 일단 보세요. 이 텀을 보시면 얘는 확률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죠. 왜냐면 b 타워 마이너스도 확률 변수가 아니고 l도 확률 변수가 아니고 람다 t도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익스펙테이션 텀은 다 날아가고 이제 익스포넨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산수한 거죠. 그냥 산수하면 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지겨뿐이죠. 그냥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산수를 해서 산수한 텀은 사실은 전체 부분이 아니죠.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산했더니 이 부분도 사실 익스포넨셜의 그냥 지저분한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지저분한 형태를 그냥 곱하기 익스포넨셜 한 거죠. 하면 둘 다 익스포넨셜이니까 익스포넨셜 한 끼리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해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그죠? 자, 보기 기분 나쁜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람다 t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람다 t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람다 플러스 p의 ft라고 가정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냥 람다 t 자리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넣어 준 거죠. 집어넣어 준 거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RT잖아. RT라는 건 뭡니까? RT라는 건 단기금리식도 FT의 선형함수인데 그때
델타 플러스 베타의 ft였습니다. 베타 프라임 ft였어요. 이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FT와 관련된 항이 있고 FT와 관계없는 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FT 항들이 있을 것이고 상수항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에이타, 마이너스 이런 것들 쭉 있는 거죠. 이런 것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FT와 관계없는 부분들, 얘는 FT의 개수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끝났습니다. 이제 99%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까? 이거는 뭘 계산했냐면 프라이싱 포뮬라에서 오른쪽 하나 계산한 거예요. 프라이싱 포뮬라가 얘라는 게 프라이싱 포뮬라인데 이 오른쪽 익스펙테이션 하는 걸 다 계산한 거예요. 다 계산한 거고 얘를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서 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계산해서 봤더니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우측이죠, 우측. 그죠? 이게 우측 부분이고, 그럼 좌측은 좌측은 있습니다, 좌측은 그냥 PT 타우입니다. 얘인 거죠. 그럼 제가 보시면, PT 타우도 뭐가 됐습니까? PT 타우도 FT항과 상수항으로 나눠져 있죠. 익스포넨셜의 익스포넨셜 항 안에 상수항과 FT항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우측항도 보면 익스포넨셜의 상수항과 ft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식은 방정식입니까? 항등식입니까?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죠? 시장에서 관측되는 모든 채권 가격은 이 식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때 항상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FT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FT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게 만족되려면 뭐가 됩니까? 왼쪽의 상수항 길이도 같아야 되고 오른쪽에 FT항 길이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상수항이 뭡니까? 마이너스 A타우고 또 왼쪽에 있는 FT항은 마이너스 B타우인 거죠. B타우 프라임이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FT항 이게 있죠. 이 두 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야 된다. 근데 양쪽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표현하면 A타운은 왼쪽 항에 나온 거죠. A타운은 오른쪽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델타가 아니라 플러스 델타 플러스 A타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2항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타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도출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베타 그래서 베타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B타우 마이너스 1G B타우 마이너스 1G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양쪽에다가 또 트랜스포즈를 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B타우 프라임인데 B타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해보면 B타우 마이너스 1 이 텀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순서가 바뀌니까 트랜스포즈하면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얘도 B타우 마이너스 1 있고 얘도 B타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B타우 마이너스 1을 묶으면 뭐가 있냐면 이 G라는 것도 있고 여기 LP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B타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타우, B타우가 이렇게 솔루션이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솔루션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만약에 리스크 프리 에셋입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 자,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는 거는 자,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는 거는 다음 기에 페이스 밸류가 1로 고정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죠?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리스크 프리 에셋입니다. 다음 게 리스크 프리 에셋. 1로 고정. 그러면 다음 게 1이라는 소리는 그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프리 에셋. 현재 시점 리스크 프리 에셋은 가격이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현재 시점에 방금 제가 다시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시점에 만기인 거예요. 만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기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 바로 만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만기에서 페이스 밸류 1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의 가격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그 자산의 가격은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만기가 현재 시점이고 만기 페이스 밸류 1이니까 그 채권의 가격도 1이 돼야겠죠. 뭐와 관계없이
FT와 관계없이 1이 돼야 돼요. FT와 관계없이 항상 1이 되려면 익스포넨셜의 몇 승이 됩니까? 익스포넨셜의 0승이 돼야 되잖아요. 뭐와 관계없이? FT와 관계없이. 그러려면 이 A 타워도 0이 돼야 되고 B 타워도 0이 돼요. 그러니까 타워가 0일 때는 A0가 0이고 B0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A0, B0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솔루션에 와서 내가 A0, B0가 0인 걸 알아요. A0, B0가 0인 걸 압니다. 그럼 A0, B0, 0인 걸 알면 A1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워 자리에 1 넣어주면 돼요. 타워 1은 얘에다가 A0, B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A1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B1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왜? B0,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계산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그냥 A1은 그냥 델타예요. 왜? 얘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B1은 그냥 베타입니다. 왜냐면 얘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A1, B1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A1, B1 계산하면 A2, B2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A2, B2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A1, B1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리커시브로 계속 계산하다 보면 모든 만기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워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모든 만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돌아서 채권 가격은 뭐라고요? 채권 가격은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FT는 현재 주어지게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든 만기에 대해서 A타와 B타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만기에 대한 채권의 가격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에 YTM도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드 프라이싱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